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강릉시 의회의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포수 인공분수에 대한 시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홍규 시장은 분수 설치 반대는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라며 시설 조성을 서둘러 내년 8월쯤 첫 가동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시의회 올해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김현수 의원이 경포호수 분수와 관련한 시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논란 끝에 분수 관련 90억 원의 예산이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계속되는 찬반 논란을 해소할 만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산은 가결이 됐습니다만 이 분수 설치에 긍정적인 시민들도 또 부정적인 시민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김홍규 시장은 반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찬반 갈등은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시민이라고 정확히 표현해 주십시오. 시민 의견 수렴은 관련 인허가를 마치면 공청회 등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사업 추진이 모두 확정됐을 때 열겠다는 뜻입니다. 입수가 금지된 경포호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체험단 운영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는 강원도에서 요구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인데 내년 초에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다른 지역 분수 사례에서 나타난 막대한 설치비와 운영비 부담, 철거 논란에 대해서는 경포분수 설치비는 최대 250억 원이고 직원들이 직접 운영해 전기료 정도만 필요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분수공사는 내년 3월쯤 착공 예정인데 8월에는 첫 번째 분수쇼를 하겠다며 초고속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점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땡겨서 8월 중에는. 동해안 석호 심포지엄에서 경포호 수질이 나아지고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제시된 것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경포호수에 공무원이 직접 들어가 수질 환경을 촬영했다는 영상이 상영됐는데 정작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정 질문은 찬성과 반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갈등은 없다고 부정하고 반대되는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0여 분 내내 줄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는 틀렸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의견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에는 산간마을이 많다 보니 접근성이 나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한 산간마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다 마을 환경이 개선되는 곳들도 주민 불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조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도 427호선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에서 갈라지는 도로를 따라 10여 분을 달렸습니다. 도로 폭이 점점 좁아져 차량 2대가 교행하기 힘들다 보니 노란색 중앙선이 아예 없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주민들이 조심하라는 펼침막을 걸어놨습니다. 좁은 도로를 5분가량 더 달리자 2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이 나타나고 버스 회차장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버스 회차장에서 주택가까지 진입로도 작은 차 한 대만 겨우 다닐 정도로 좁아 주민들은 걸어서 다녀야 합니다. 상당수 주민들이 보행기에 의지하는 고령자여서 좁은 진입로에서 차와 마주치면 난감합니다. 특히 눈이 오는 겨울이나 산불이 날 때면 걱정이 큽니다. 산불이나 무슨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큰 차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제설차가 밀어 달래도 안 밀어줍니다. 주민들이 그냥 사고를 가지고 매트를 아주 새가 빠지게 했습니다. 아주. 주택가 인근 골짜기에 있는 농지를 오가는 일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천 다리 폭이 좁아 큰 농기계가 오가기 어렵고 농로도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습니다. 농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농로가 최고 불편하고 하천이 건너다니기도 힘들고 집을 손을 볼라 해도 무슨 중장비라든가 모든 이런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집이 막혀갖고 다리가 없으니까. 반면 주민 불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엉뚱한 곳에
시설이 정비된 곳도 있습니다. 이 마을의 또 다른 골짜기인데요. 이곳엔 사람이 살거나 농지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부의 목소리만 듣고 마을 환경을 정비해 오히려 세금을 낭비한 게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또 삼척시에 이런 사정을 얘기해도 예산 탓을 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일부 개인을 위주로 해서 이런 공사를 하고 왔는데 이런 게 좀 그 세수 낭비도 되고 했으니까 고루 좀 잘 그 도로고 뭐 이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도 저 위에 일반은 집수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 더 사는데. 상간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행정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사회가 어수선하고 지역 경제마저 침체되면서 올해 연말연시에는 나눔의 손길이 뜸해질까 걱정입니다. 강릉 영곡면에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짜장면으로 점심을 대접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이면 백수 99세를 맞는 이병창 어르신이 소금강 입구 계곡에서 면 소재지까지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어르신의 손발이 돼주는 이웃 덕분에 오늘은 자장면을 맛봅니다. 이 어르신은 98세예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안 오신다는 걸 때문에 옷 입고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 함께 오지 못한 90살인 부인 몫에 점심까지 챙겼습니다. 강릉시 연곡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 부녀회가 준비한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에는 어르신 40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웃과 함께 외출해 점심을 먹는 어르신들은 잠시나마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전에도 저 노인잔치 뭐 이런 건데 불참해서 항상 미안했었는데 오늘 그래서 꼭 참석했어요. 음식점에서 사 먹는 것에 뒤지지 않을 만큼 건강한 맛입니다. 맛이 괜찮은데 노인들 먹으라고 물론 하기 잘했고 물컹물컹하게 노인들 입에 맞게 했어요. 미리 삶은 면에 자장 소스를 담으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주방에서는 끓이고 밖에서는 부지런히 음식을 담아 나릅니다.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할 수 있게끔 한번 올해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많이 오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매년 연탄 봉사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로 따뜻했던 연말이 올해는 탄핵 정국과 겹치면서 손길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이달부터 희망 2025 나눔 공동모금 행사가 시작된 만큼 어려울수록 돕고 나누는 후원과 기부 문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MBC 강원 영동 TV는 지난 2024년 11월 14일 뉴스데스크 강원에서 양양군이 한 민원인이 펜션 신축 허가를 받은 토지의 입구를 하천구역으로 잘못 지정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되었고 대지인 해당 토지를 밭으로 잘못 기재한 군관리 계획 변경안 자료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용도 지역 변경이 불허되게 하는 등 행정착오를 반복하여 해당 민원인의 토지만 용도 지역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한 후 공동개발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양군은 하천구역 지정은 양양군이 아닌 강원도와 속초시가 한 것이고 건축 허가가 취소된 것은 민원인이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지를 밭으로 오기하여 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보도에 언급된 토지 조서는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서류도 아니다. 민원인 토지 중 일부가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이 민원인 토지만 의도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민원인에게 공동개발을 유도한 바는 없으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전달한 것일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 복선화 공사가 완료되면서 청량리에서 원주를 거쳐 부산을 오가는 KTX 열차가 오늘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시속 250km를 달리는 KTX를 이용하면 원주에서 부산 간 소요 시간은 기존 5시간에서 3시간 10분으로 단축돼 부산과 울산, 경남을 오가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X는 매일 상하행 각 3번씩 운행되고 내년 말 안동에서 영천 구간 신호 시스템이 개량되면 15분가량 운행 시간이 단축되고 운행 편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첨령도 평가에서 삼척시는 3년 연속, 태백시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시군 가운데 삼척시와 태백시, 철원군이 최하위인 5등급, 강릉시와 양양군은 2등급, 동해시와 고성군 상등급, 3등급, 속초시와 정성군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동해시 의회와 삼척시 의회가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은 반면 태백시 의회는 지자체와 함께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고 강릉시 의회는 2등급에 올랐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의회는 각각 4등급, 강원도 교육청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강원랜드는 지난해 3등급보다 높은 2등급에 올라 창사 이래 가장 높은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심규원 동해시장 구속과 관련해 문영준 동해시 부시장이 행정 역량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직무대리를 맡은 문 부시장은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 경제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재난 비상 대비 등 5개 분야 18개 과제에 대해 부서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삼선의 심규원 시장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시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속초시가 사회적 포용, 경제적 성장,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 비전 선포에 나섭니다. 속초시는 오늘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지속 가능 발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연구 용역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한편 속초 지역 지속 가능 발전에 공로한 기관과 개인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해당 용역에는 17개 목표와 51개 세부 목표, 119개 추진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로 정부는 2020년 제4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